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글로벌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코스피는 2070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670선까지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가 2019년 개장 첫날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자 합니다. 최고의 주식 코디들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코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이 너무 커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혹은 수익이 큰데 언제 매도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SNS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2부에서는요.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코스피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2073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 이제 2% 가까이 하락하면서 6만 원 선 깨지고요. 59,100원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도 1.53% 하락하면서 39,000원 깨고 38,500원 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도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대거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22만 2,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흐름 좋지 않습니다. SK텔레콤과 한국전력만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2%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6만 1,000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큰 폭의 상승세 나타냈었는데 오늘 0.43% 하락하면서 35만 1,000원 예상되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25만 1,0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네이버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조정 들어오는데요. 2% 가깝게 하락합니다. 12만 5천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물산 어제 1% 가깝게 하락했는데 오늘 0.46%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0만 8천원 바라보고 있고요. KB금융 어제 1.5% 정도 하락이 됐었는데 오늘 그대로 회복합니다. 2.66% 상승하면서 4만 9천원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 현대모비스 어제 현대차와 함께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2% 하락하면서 20만 1,0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신한지주 오늘 1% 넘게 내립니다. 거의 2%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4만 2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57% 하락세 예상됩니다. 670선 깨고 668.2포인트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코스닥 시장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2%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이 됐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8%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하락폭 크지는 않습니다. 약보합권에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8만 원 선 그래도 지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라젠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어제 잡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2%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74,8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에는 5%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6만 2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오늘 0.6% 추가 상승합니다. 21만 8천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흐름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3% 넘게 상승했었는데 오늘 그대로 상승폭 모두 내어주고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 넘게 하락하면서 9만 원 선 겨우 지켜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장중한 때에도 계속 9만 원 선 깨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메디톡스 2% 넘게 하락하면서 56만 원 선 예상되고 있고요. HLB 어제 6%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하락폭 크지 않습니다. 0.39% 하락하면서 76,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펄어비스 어제 3%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18만 2천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약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롯데케미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WTI 기준 40달러대 중반까지 유가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4분기 실적은 아직까지는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가장 높았던 가격의 원재료인 납사 가격이 투여됐기 때문이고요. 내년 분기별 실적 우상향 그리고 납사 가격 안정에 따른 스프레드 개선의 근거로 인해서 지금은 비중 확대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부터는 어느 정도 크지는 않겠지만 실적 개선폭이 나타날 것 같고요. 최근에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은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됐기 때문에 최근에 그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원재료인 납사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납사 가격이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내년 1분기부터는 스프레드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분기 연결 매출액은 3조 6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단이 2,500억 정도 수준에서 조금은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11월까지 고가 납사 부담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과 비수기에 따른 물량 감소로 인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2019년 1분기부터는 영업이익단이 4,200억대까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납사 가격 안정에 따른 스프레드 개선과 정기 복수 완료에 따라서 증액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1분기가 지나면서 2분기 이후부터는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가 된다면 납사 가격 안정에 따른 스프레드 개선과 매출 확대가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증액단의 어떤 규모가 1분기 이후에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현재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에서는 충분히 매수 기회와 비중 확대 영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의 매매 비중도 전반적으로 저가 수준에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은 유가 급락의 수혜주로서 석유화학 종목 중에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27만 5천 원까지의 눌림목 구간의 매수 공고드리고 목표가는 단기 32만 원, 손절가는 25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2월 18일에 추천해 주신 아미코젠 약 2거래일 만에 4%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고요. 네페스 1.94% 그리고 포스코 ICT 1.46%의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에 주셨던 DK락 같은 경우에는요. 약 2거래일 만에 현재 15%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2월 11일에 주셨던 삼성 엔지니어링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윤여민 전문가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2월 19일에 주셨던 대림산업 2.49% 그리고 12월 13일에 주셨던 CJ 대한통운 5%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12월 6일에 주셨던 GS건설 7%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종민 소장의 수익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아미코젠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에스모, 3위에는 메가스터디교육 올라와 있습니다. 14% 넘는 수익을 기록을 했고요. 2위에는 DK락 15.76% 그리고 1위에는 여전히 한올바이오파마 올라와 있습니다. 약 한 달 만에 수익률 21%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윤여민 전문가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5위에는 광동제약 올라와 있고요. 11월 22일에 추천해 주셨고 9.15%의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4위에는 효성중공업 10월 31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14.6%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3위에는 S1 그리고 2위에는 LGU+, 그리고 1위에는 대우건설 20.75%의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체 순위를 탑 8 함께 만나볼 텐데요. 8위에는 김유인 연구원의 YG 엔터테인먼트 올라와 있고요. 28% 넘는 순위를 가져가고 있고 7위부터는 30%가 넘습니다. 이용우 팀장의 쌍용양회 올라와 있고요. 6위에는 김유인 연구원의 한국전력 올라와 있습니다. 30.84%의 순위를 가져가고 있고 5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한창재지 35%, 그리고 4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S퓨어셀 올라와 있는데요. 54.52%의 순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목표가를 변경했는데 오늘 벌써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3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고요. 69.76%의 순위를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보혜양조, 1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풍국주정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이 12월 17일에, 그러니까 이틀 전에 DK락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이 거래일 만에 15% 넘는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DK락이 전체적으로 이전에 현대차 관련 수소차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통해 가지고 조금 흐름을 좀 받아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일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자면은 그 9,600원 부분에 이제 그 돌파하는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위에서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구간을 조금 더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수소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전문가께서 11월 12일에 LG U+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 15% 기록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동사가 처음으로 M&A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어떤 부회장의 발언이 잠재적 인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CJL로 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통신업계 3위 사업자인 동사는 CJL로 인수를 완료하면서 지난 20년간 유지된 SK텔레콤, KT, LGU+ 가입 비율의 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5G 시대를 맞아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금 선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분야로는 IPTV 키즈 콘텐츠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키즈 시장을 주목해 앞다투어서 관련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지금 동사는 목표가를 2만 원 두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20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하락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수소차, 그리고 이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품목들, 종목들, 이런 부분들 흐름이 좋습니다. 연말 랠리가 아니라 수소차 랠리가 아니냐, 이런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인데, 수급으로 좀 살펴보시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큰 종목들을 위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LG화학을 어제 가장 많이 사들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은 흐름은 어떤지 함께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1%대 하락세로 출발하는데요. SK하이닉스 거의 2% 가까운 하락세 나옵니다. 59,000원대까지 내려왔고 59,1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39,000원대 깨지고 38,600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제 3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었는데 오늘 1% 가깝게 하락합니다. 22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4위에는 현대차 올라와 있습니다. 1.22% 하락하면서 12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 2% 가깝게 하락하면서 3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SK텔레콤 0.92%,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27만 5,5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0.88% 상승하면서 34,450원에 움직이고 있고, 포스코가 10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2% 가깝게 하락하면서 25만 원 선 겨우 지켜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1% 넘게 하락합니다. 36만 2,500원에 흘러갑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약 1분 만에 거의 1%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코스피 2062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0.74% 하락하면서 66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그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83,3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신라젠 오늘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75,000원 선 깨지고 74,700원에 움직이고 있고 CJ ENM도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포스코캠대 어제 큰 폭의 상승세 나왔는데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6만 원 선 깨지고 59,3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 파란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특히나 메디톡스 2%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12,100원 빠진 56만 3,3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75,7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1.83% 하락하면서 거의 2%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91,2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펄어비스 모두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금일 추천드린 첫 번째 종목은 바로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로봇 모션 제어 및 이제 에너지 제어 장치를 제품군으로 보유한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작년에 이제 유행했던 4차 산업 중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굉장히 크게 주목받았던 종목입니다. 작년 4차 산업 관련 이슈를 통해서 올해 1월까지 이제 급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급상승을 통해 2만 원 이상까지 이제 돌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이제 대체적으로 그 4차 산업 관련된 부분, 즉 이제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그 섹터별로 좀 소외가 된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 대폭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이러한 조정폭을 통해 올해 10월 말까지 이제 지수의 영향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받으면서 10월 30일 이제 그 저점 갱신을 한 종목입니다. 11월부터 이제 현재 추세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보합권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현재 추세 전환을 통해 시동을 거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특이한 점을 보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구매부 조건부 이제 기술 개발 표준 계약을 이제 체결했었습니다. 이러한 체결 소식으로 인해서 11월부터 이제 그 추세가 더 하락할 것으로 보여졌지만은 좀 보합권으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매 조건부 기술 개발 표준은 대체적으로 조금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신제품 개발 사업 중에 이더캣 기반 네트워크 안전 기능이 이제 강화된 소형의 이제 고성능 다축 제어형 네트워크 서버 드라이브를 이제 개발한다라는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 RS 오토메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와도 이제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좀 추가적으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10월까지 이제 하락했던 하락폭을 이제 막아주었고요. 그런 의미를 통해 이제 좀 보합권을 유지해 가면서 현재 지금 주가까지 좀 안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주가 상승 흐름을 좀 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 개를 이제 구축을 통해 앞으로도 이제 스마트 공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최근에 수소차나 이제 뭐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에서 크게 이슈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내년부터는 이 그 스마트 팩토리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이슈를 받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현재 기술적 분석 흐름을 봤을 때도 올해 하반기부터 소외받던 섹터였고요. 현재 흐름이 이제 저점이었기 때문에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좀 저점인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와 이제 장기적으로 별 5개를 지정한 이유는 단기적으로 상승 시 지난 몇 개월간 하락했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한 번 정도는 대대적으로 크게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단기적인 매력보다는 이제 장기적인 매력이 굉장히 높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오늘 금이 좀 3% 이상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타이밍이 더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이것도 이제 내년에 정부 정책에 조금 반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번 종목은 이제 DA 테크놀로지입니다.
예, 이 DA 테크놀로지는 원래는 이제 2차 전지 설비, 제조 및 이제 판매를 영위했던 기업이고요. 또한 최근에는 이 종목이 이제 자율주행 사업 부분도 같이 연결된 종목입니다. 올해 10월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인 이제 에스모가 있는데, 이 에스모가 DA 테크놀로지의 최대 주주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뭐 무상증자 부분도 있었고, 이런 폭을 통해서 한 번 정도는 좀 조정폭을 가져가기 마련인데, 이러한 조정폭을 통해서 11월 달 대폭 조정을 받으며 현재 지금 3만 원 중반까지 이제 와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올해 굉장히 큰 이슈인 2차 전지 관련 부분에서도 주목이 가능했던 종목이었고요. 특히 이번에 웨어러블이죠. 웨어러블 전자기기에 적용되는 플렉서블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이제 개발을 위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현재 지금 업무 제휴를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도 앞으로도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에스모의 자회사인 이제 엔디캠이 뭐 자율주행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성공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에스모가 이 DA 테크놀로지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이제 기반한 플랫폼을 이제 구축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전에 에스모가 최대 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자율 부분에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 차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차량 도입을 위한 시범 서비스를 이제 운영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도 내년 자율주행 부분, 정부 정책이죠. 정부 정책에서 이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력은 좀 큰 부분들이 앞으로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별 4개, 장기적으로 별 5개를 지정한 이유는 11월부터 과대 낙폭을 보여주었고요. 현재 구간에서 지지 구간은 이제 좀 만들어줘야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이전에 과대 낙폭을 좀 했기 때문에요. 좀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가야 되는 흐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매물대 지지받는 그 아래 구간 3,2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최근에 미세먼지도 많고 그러면 삼겹살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렇죠. 예. 삼겹살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뭐 식당에서 먹기도 좀 그렇고, 그러면 가정에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먹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굉장히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자이글을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예, 이 자이글은 이제 친환경 웰빙 관련 이제 제품을 제조 개발 및 이제 수출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원적외선 그릴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올해 이제 9월까지 조정을 받다가 현재 추세가 이제 전환이 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일은 조금 약하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속 특허권을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0월 이제 상하 회전 구위 장치 관련 특허를 이제 취득한 후에 전체적으로 좀 추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 변경이 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자이글이 고기 구이 관련된 장치가 굉장히 좀 유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주목을 받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고기를 구울 때 다수의 인원이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도 식감을 유지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이제 그 장치입니다. 최상의 상태에서 이제 식음을 할 수 있는 기술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기를 구울 때도 이제 기술적 효과가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특허는 곧 출시된 웰빙 가전 신제품에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전 집에서 이제 프라이팬을 구울 때 삼겹살을 이제 구워 먹을 때요, 나오는 연기와 냄새로 인해서 집에서 이제 구워 먹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좀 있습니다. 네. 이 자이글은 원적외선을 통해서 특수한 기술로 인해 이제 연기와 냄새를 이제 제거하는 부분들을 보이면서 일반 가정에서 직접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자이글이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요, 단순히 고기를 구워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자 등 다양한 용도로 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1인 가구 시점인 현대 트렌드에 굉장히 잘 맞는 흐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또 이 기업은 단순히 고기용 그릴로만 이제 주목받는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최근에 그 마우스피스 타입 칫솔 관련 특허도 이제 취득했습니다. 특히 이게 마우스피스 타입 칫솔은 이제 입 안에서 그 마우스피스를 물고 안에서 이제 양치가 되는 그런 이제 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사용자가 단순한 이제 움직임으로 상악과 이제 하악 그리고 치아 그 전면, 배면, 상하면을 이제 고르게 닦아주는 제품입니다. 칫솔질을 하기 이제 귀찮으신 분들이나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이제 바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특허권 취득은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앞으로 크게 이제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좀 재무적인 부분들이 다소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들보다는 상품 설명 관련된 제품적인 그 특허권 취득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제 장기적으로 좀 더 좋은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6,000원입니다. 네, 소장님 홈쇼핑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자의글이 좀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딴 게 없어야죠. 네, 좋은 제품들 함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리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정부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죠. 스마트 공장화 관련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삼성전자와 계약이 체결됐다는 부분 좀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인데요. 플렉서블 배터리의 개발을 본격화했다라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나본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 특허 취득 후 이 추세가 변경됐고 매출 증대 기대감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몇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4분기 실적은 매출 6,116억 원을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영업이익은 240억을 기록해 작년 동기보다 3.9% 각각 올라 순이익을 260억 정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동사의 주력 상품은 중형 석유, 화학물, 화학, 물질 운반선이며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 이상입니다. 최근 조선업 턴어라운드, 탱커 운임 급등, 글로벌 화학설비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석유 제품 물동량 성장인데요. 오는 2019년 석유 제품 물동량 성장률은 2.9%로 예상이 되는데요. 석유 제품 물동량 성장과 더불어 오는 2020년 IMO의 황산화물 규제가 시행된다면 저유향후 수요 확대가 확대되며 석유 제품의 물동량은 최대 10.2%까지 성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의 주력 선종은 MR 탱커라는 건데요. IMO의 어떤 환경 규제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IMO의 환경 규제에 따라 공해상에서 운임하고 있는 선박은 2020년 1월 1일부터 황산화물 배출량을 현행 3.5%에서 0.5%를 줄여야 하는데요. 석유 제품 물동량 성장 추세와 환경 규제에 따른 저유향후의 어떤 수요 증가에 힘입어 MR 탱커의 발주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중소형 조선소 구조 조정과 업황 회복에 힘입어서 동사는 올해 62.5% 이상의 높은 MR 탱커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MR 탱커의 어떤 클락슨 선가와 수주 선가 역시 각각 작년 대비 8.1%, 9.6% 상승한 데다가 수주 잔고 역시 지난해를 저점으로 반등이 예상되는 등 과거 10년 내 가장 우호적인 업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IMO의 황산화물 규제에 따른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가를 74,000원, 손절가를 56,700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저의 두 번째 종목은 SL입니다. 일단 SL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동사는 1954년에 이제 삼립자동차 공업 주식회사로 설립해서 2004년도에 상호를 SL 주식회사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OEM 방식으로 해서 자동차 램프 및 샤시 제품을 납품하는 제조 회사입니다. 현대, 기아, 어떤 한국 GM 등 국내 자동차 주요 어떤 메이커에 중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사는 최근 전 자회사죠. SL 라이팅을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공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SL의 관계사를 모두 포함한 매출액은 약 4조 원 정도인데 연결 매출액은 약 1조 6천억 원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합병을 통해서 2019년 예상 연결 매출액은 1조 7천억 원에서 2조 7천억 원으로 약 1조 원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동사의 어떤 생산 설비, 기술, 경영자원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비용 절감과 규모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 등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그룹사 내 통합 시너지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최대 핵심 사업으로 연결 대상 편입으로 인해 주주 가치가 크게 또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SL 라이팅에서 SL 최대 고객으로 어떤 발광 바이오드, 헤드램프 및 상향 등 자동 전환 장치, 가변형 전조 등 시스템, 헤드램프 최신 기술을 공급되는 반면에 어떤 기존의 지분법 이익으로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즉 최대 핵심 자회사의 연결 실적 편입으로 어떤 난해한 지배구조의 단순화가 동사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자동차 수요 감소와 수익성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합병 이슈는 상당히 긍정적인 재료로 어떤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수익 지분법 자회사와 어떤 합병을 통해 연결 순이익이 증가하는 폭이 주식 희석폭보다 커서 주당 순이익이 한 22%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회사 합병에 따른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이 되고요. 목표가를 24,000원, 손절가를 17,8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들고 나온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는 지난 3분기 CJ 헬스케어 인수 관련 위로금으로 200만 원, 그리고 전문의약품 판매 대행 사업 철수에 따른 수수료로 60억 원을 이제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하면서 영업이익률이 2.1%대로 어떻게 보면 낮게 좀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4분기부터는 어떤 일회성 비용 제거에 따른 수익 정상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국내 화장품 부분의 고성장이 어떤 유지가 되면서 무석콜마의 본격적인 가동이 되면서 이제 외형 성장을 이제 조력할 수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북경, 무석을 합쳐서 2018년도에 중국 매출은 811억 원 정도를 전망이 되는데요. 내년 2019년에는 1,156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경 기존 오더 중 일부를 무석에서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그 초기 램프업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CJ 헬스케어의 인수 효과가 반영되면서 이익 개선에도 어떻게 보면 박차를 가할 전망인데요. CJ 헬스케어의 내년 예상 매출액은 5,362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을 보수적으로 한 14% 정도로 가정을 하고 무형자산 상각비 등을 비용을 모두 반영한 뒤에 어떤 지배주주 지분 51% 정도를 고려해도 약 100억 정도의 순이익이 기여가 좀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본업인 화장품 부문에서 어떤 꾸준히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약 부분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CJ 헬스케어를 인수함으로써 어떤 캐시카우를 확보했다는 전망인데요. 2019년 업종 내 가장 큰 주당 순이익이 성장이 어떤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화장품 OEM 산업에서 좀 기존 로드샵 및 어떤 방판 중심 고객의 어떤 부진이 좀 이어지긴 했지만 신규 온라인 브랜드 고객의 높은 비중이 지속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신규 투자의 본격적인 성장도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CJ 헬스케어 인수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성공했고요. 어떤 무석 신규 법인을 통한 중국발 매출도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를 78,000원, 손절가를 61,600원 설정하고 시장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석유 제품 물동량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SL 같은 경우에는 합병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본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요. CJ 헬스케어 인수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이슈 몰리라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SFC입니다. 화이 바이오메드로부터 이 세포 치료제 기능을 강화시키는 기술을 이전받으면서 오늘 상승세에 뛰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좀 보니까요, 인공 장기에 쓰이는 기술 같아요. 반종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오늘 SFC 굉장히 흐름이 좋죠. 장 흐름이, 전체적인 지수 흐름이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역사적으로 조금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2월부터 4월 작년이죠. 올해군요. 예,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굉장히 급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급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면역세포 관련된, 그러니까는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이슈를 받았었습니다. 이슈를 받으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줄기체류제 관련된 이슈를 통해 최근에 그때 당시 때는 모든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부분들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급상승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폭은 크게 가져가는 모습들이 있겠죠. 조정폭을 가져갔는데 조금 이 종목에 대해서 특이점이 좀 있었습니다. 조정폭을 이렇게 가져가면서도 한 번 정도 이제 바이오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소폭 상승하고 한 번 정도 상승하고 다시 맞고 내려오고 상승하고 다시 맞고 내려오고 상승하고 다시 맞고 내려오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좋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가적인 상승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들은 이전에 2월부터 4월까지의 굉장히 급상승을 했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그 갭이죠. 갭을 메꿔가야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갭을 메꾸지 않는 이상은 주가적인 그 지지 구간이 확실하게 형성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종목도 계속 꾸준히 추가적으로 계속 그 지수의 영향과 이제 조정을 계속 받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6% 이상 상승했던 부분들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좀 아니실 겁니다. 이전에 그 좋은 그 바이오 관련된 치료적인 부분들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 바이오 이슈를 통해서 이 SFC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번 이슈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기간 동안 한 6개월 동안 크게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을 좀 다시는 만회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0월 말에 그 크게 한번 그 지수 영향을 통해서 마이너스 한 20% 이상 빠진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구간 위치에 와 있는데 그 구간을 지지를 받으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더 재차 상승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이 좀 저점이다. 이제 보시면 판단하시면 되게 좋겠고 이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이전에 그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전에 바이오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봤을 때 계속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은 이슈는 굉장히 많았다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1년 정도는 수급이나 그 개인 그 세력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 대형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이탈을 하거나 그런 흔적은 많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이 그 저점에서 받아줄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저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SFC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해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좀 어느 정도는 좀 매수 사견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그 매수를 했을 때 이제 한 목표가는 한 4,000원 정도는 단기적으로 좀 4,000원 정도를 보시는 게 좀 어느 정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6% 정도 상승세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매수해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봐도 될까요? 예, 저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인데요. 이 지주사 전환 마무리되면서 어제까지 강세 보였는데 오늘 빠집니다. 윤여미 전문가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8% 이상 올랐는데요. 효상 같은 경우는 지금 현물 출자 방식의 어떤 유상증자로 계열사 지배력이 확보되었으며 이제 그 유상증자 결과 최대 주주 지배력이 더욱 높아졌다는 사실 분석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주사 전환의 어떤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분할 계열사 주주 대상 현물 출자 유상증자가 종료가 되었고 어떤 지주요건과 최대 지주의 어떤 지배력이 확고해짐에 따라 이제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데요. 사실 오늘 좀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약간 좀 살짝 주저앉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9% 이상에 이른 어떤 배당 수익률에 힘입어서 좀 투자적인 매력은 상당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뭐 고배당의 어떤 일회성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당연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한 6만 3천 정도로 보시고 효송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인데요. 이 항암제가 미국에서 FDA 혁신약 지정에 무산되면서 오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정미 소장님, 사실 최근 계속 이 소문 좀 무성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좀 아래 꼬리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현재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은 혁신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정이 실패됐다. 물론 이제 큰 영향은 있을 겁니다. 단기적인 영향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있을 부분들은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오늘 금일 장이 좀 음봉으로 좀 굵게 뜬다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그러니까는 한 3거래 정도는 좀 더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좀 어느 정도는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40만 원까지는 조금 이탈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40만 원 정도 이제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그 구간에서 아마 지지 구간을 만들어 주어 가면서 다시 한번 조금 기다리면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뭐 큰 이슈가 있었고 몇 년간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눈여겨보는 종목이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약간 아슬아슬한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제가 계속 제약바이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이 제약바이오 부분에 대해서 대형주들이든 기존에 있었던 큰 이슈들을 통해 상승폭을 크게 보여줬던 종목들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관망세를 보시면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올해는 솔직히 좀 안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1월까지는 조금 관망세로 보이시다가 한 3월, 4월 정도 좀 상장 폐지 관련된 감사보고서 의견이 반영됐을 때 그 이후에 4월 달 정도에는 좀 제약바이오 쪽을 좀 눈여겨보시는 것을 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좀 한미약품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지지 구간을 만들어가는 40만원까지는 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조금,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12월 17일에 S퓨어셀 추천을 해주셨는데 약 이틀 만에 54.62%의 수익률 냈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제 목표가를 변경을 했는데 벌써 터치했습니다.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고민이 되는데요. 네. 왜냐면 지금 테마주는 굉장히 강한 거는 사실인데, 지금 장이 너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일단은 목표가를 조금 상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S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무관하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상장될 때 당시에 기록을 했던 41,000원에 근접한 4만원 정도로 일단 목표가를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연료전지 관련주인데요.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라고 해서 지금 수소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경제 그런 패러다임이 변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만 현대자동차는 지금 사실 타개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묘수가 없었는데 지금 수소 경제라는 거를 들고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묘수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IT와 자동차로 이끌어가는 경제라고 지금 다들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에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서 온 거잖아요. 셀트리온도 코스닥에서 이전을 해온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늦게 들어온 건데 현대자동차는 그동안 경제를 이끄는 투톱이었는데 사실 시가총액으로 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밀린다고 해서 어떤 현대차의 위상이라던가 이런 역사라던가 이런 게 다 파묻혀버리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시가총액이 높다는 건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현대차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타개할 방법이 별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지금 내수랑 계속해서 해외에서도 계속 부진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소 경제라는 걸 들고 나왔고 마침 정부도 맞췄다는 듯이 아주 그 절묘한 시점에 같이 정책을 강하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 경제라는 게 단순한 테마, 우리가 테마주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정말 요즘에 정치 테마처럼 어떤 이사, 사회이사가 그 아는 정치인과 동문이다. 뭐 어렸을 때 소꿉친구다. 이런 걸로 해서 가는 테마가 있는 반면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고 어떤 수익이 산출이 되는 테마주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후자에 속하는 테마라고 생각이 돼요. 수소경제에 걸린 테마들은 물론 수소경제에 걸린 테마라고 해서 무조건 다 실적이 다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수소의 숫자만 붙어도 나중에 뭐 정말 테마가 형성이 되면 그런 것도 엮여서 갈 수는 있지만 오징어 다리식으로. 근데 SP월셀이라던가 지금 뭐 가고 있는 수소경제 테마 중에서는 굉장히 근거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P월셀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테마가 정치 테마처럼 막 하루아침에 사그러들거나 어떤 근거가 없어 무너지거나 이런 것은 좀 적을 것 같아요. SP월셀도 일단 4만 원을 목표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지금 제가 워낙 뷰를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우도 지금 하루에 500포인트 이상 폭락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 부담감은 있으나 수소 경제 테마란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단 그 테마에 몸을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오늘은 에스모라는 종목입니다. 이 에스모라는 종목은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자동차 부품 업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올해 중국의 특장차, 그러니까 특수 장착 차량들이에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은 커다란 차량인데 막 특수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그런 차량들, 그리고 대형 버스의 수소차, 여기에 와이어링 하네스 대규모 공급 협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소차의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게 수소차에만 들어가는 부품은 아니지만 수소차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납품했다는 것 때문에 이것도 살짝 걸쳤어요. 일단. 그리고 에스모가 원래 급등을 했던 사유는 자율주행 전문 자회사인 NDM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제주도, 세종시, 시흥시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3곳에서 자율주행 실증 주행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전기 자동차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수소 자동차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전기차나 수소차는 연료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근데 그쪽 또 다른 쪽, 뭐 전기차든 가솔린이든 뭐 디젤이든 다 상관이 없는데 자율주행, 그러니까 어떤 차든 이 연료에 관련된 쪽은 수소랑 전기고 연료가 아닌 어떤 운행에 대한 부분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미래에 자동차로 손꼽히고 있는데 이거는 자율주행에 좀 더 특화된 부분을 갖고 있다. 자회사 NDM이 실증주행에 성공을 했고 내년도에는 중국에서도 실증주행을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워낙에 현대자동차가 수소차라는 걸 들고 나서 수소경제가 지금 전면에 등장을 했는데 그 전에 전기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하나의 다른 부분의 다른 직군의 테마를 형성시킬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동차에 관련된 연료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주행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굉장히 떠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보이냐면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계속 부진하다가 지금 주가상으로 일단 시가총액 상위에서 많이 순위를 올려놨어요. 지금. 그게 지금 현대자동차의 어떤 변화하는 큰 재료가 하나 됐다는 얘기고 거기에서 연관돼서 여러 가지 자동차에 관련된 테마들이 강하게 형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테마 줄기 하나로 모두 집중되는 그런 그 시장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자율주행 테마 쪽으로 수소차 테마가 또 옮겨간다고 하면 여기서 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모라는 회사를 한번 보고 싶고요. 손절가 7,500원, 목표가는 15,000원입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97% 하락하면서 흘러갑니다. 2058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시작이 고점입니다. 2063선에서 출발했다가요. 2047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10포인트 정도 회복을 하고 58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만이 매수합니다. 개인의 매수폭 큰데요. 9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폭 큽니다. 어제 같은 시간과 비교해서는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기관들 453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510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혼조세 보입니다. 셀트리온 그래도 상승 전환됐습니다. 0.44% 상승하면서 22만 6,5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점점 더 하락폭 키워갑니다. 3.48% 하락하면서 이제 6만 원 선 깨고 5만 9천 원 선도 깼고요. 5만 8,200원 선까지 내려왔고 삼성전자 그래도 하락폭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0.9% 하락하면서 3만 8,75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2% 가까이 하락하면서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LG화학 오늘 하락폭 큽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34만 4,500원에 흘러가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넘는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10위권까지 밀렸다가 다시 9위권으로 올라왔는데요. 2% 넘게 하락하면서 24만 9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0.5% 하락하면서 668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시작이 저점입니다. 9시 6분경에 665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8선까지 올라가면서 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매수합니다. 4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 기관들의 매도폭이 큽니다. 307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도 99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3% 넘는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82,9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 모두 상승하면서 흘러갑니다. 신라젠 0.66% 하락하면서 하락폭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75,100원에 흘러가고 있고 포스코 캠텍과 CJ ENM 1%대의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바이로메드 0.88% 상승하면서 21만 8,600원에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메디톡스 3% 가까운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55만 9,6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HLB 1% 가깝게 상승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하락폭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데요. 0.86% 하락하면서 92,100원에 흘러갑니다. 코롱 티슈진도 1% 넘게 하락하면서 38,95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화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환율 오늘 0.54% 하락하면서 1,123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된 그리고 수소차 관련된 즉 친환경 섹터가 좀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아직 시장에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 코스모화학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이산화 티타늄 생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차단제랑 페인트, 도료, 그다음에 식물 첨가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다양한 쪽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를 보면은 뭐 LG화학, KCC, 노르페인트, 한국타이어 등 이제 뭐 우리가 알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유일의 이산화 티타늄 생산 기업인 만큼 국내 점유율이 약 60%로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서 공급 감소 이쪽이 있기 때문에 2017년 작년부터 가격 반등이 나타나면서 업황이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산화 티타늄이 국내 그 유일의 생산 기업이지만 코스모화학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역시나 이제 황산 코발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차 전지 시장 쪽에 이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그 선제적으로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이제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일단은 업황이 조금 부진하면서 가동을 중단을 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 황산 코발트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그 코스모 화학의 주가도 상당히 좀 좋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국내 유일의 이제 황산 코발트 생산 기업이다 보니까 연간 이제 생산량이랑 생산
그 가동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4분기 이후에는 가동률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하반기 때 이 코발트 가격 하락 때문에 같이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매장 지역이 한정적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업권이랑 그 아동 노동 논란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아서 언제든지 가격이 급등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서 이제 2차전지 향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내년 이후에 대한 모멘텀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양극재 생산 기업인 코스모 신소재, 상대적으로 코스모화학보다는 시장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좀 좋은데 이쪽에 대한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가 코스모화학이 코스모 신소재의 한 28%의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그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양극재, 그 NCM 설비 이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친환경 자동차 쪽에서 대부분 움직임들의 변동성이 크고 좀 나타나고 있지만 바닥권에 좀 있는 코스모화 지금부터는 조금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높지만 1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만 원이 깨지는 자리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호홀딩스 이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호홀딩스 수석연구원 이승용 대표입니다. 네, 먼저 수익률 자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진다이어 추천해 주셨는데 2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미 목표가도 터치했거든요.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네,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좀 주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그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수소차, 친환경, 전기차 이쪽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반에 매수가를 드렸을 때 2만 원 초반에 드렸고 목표가도 말씀 주신 대로 다 2차 28,000원까지 다 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따라 붙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23,000원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2만 원 초반에 들어가신 분들은 입절가를 23,000원을 잡고 다시 28,000원 넘기고 쭉 3만 원 넘게 달리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전일 시장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전일 이제 FOMC를 앞두고 메이저 수급이 동반되면서 코스피는 2,078포인트, 코스닥은 672포인트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11일 현대차 그룹이 이제 7조 6천억을 투입해서 2030년까지 연간 50만 대 규모의 수소차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는 비전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어제 그 18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2022년까지 누적 수소차 보급 목표를 기존 15,000대에서 65,000대로 확대하는 정책 발표를 하면서 친환경 섹터의 강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모두 1.5에서 2% 정도 이렇게 급락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다우지수는 연저점을 새로 썼고요. 그다음에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리더라도 내년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한층 완화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에 장 초반 투자 심리를 좀 지지를 했고, 그다음에 미중 그 무역 협상 관련 소식에도 그 긍정적으로 좀 많이 작용을 했고요. 그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내년 1월 중국과의 무역 협상 개최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 중국 역시 중국도 상무부에서 양국이 차관급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저께 그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연준 금리 인상 발표와 파월 의장 회견 과정에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연준은 이날 이제 금리를 2.25%에서 2.5포인트로 0.25% 이렇게 인상을 시켰고요. 연준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 금리 인상 횟수는 기존 3회에서 2회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점진적 금리 인상을 경기 상황에 부합한다는 문구가 삭제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 이런 부분이 유지되면서 실망감을 좀 많이 표출했던 시장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기대보다 연준이 덜 완화적이라는 평가가 이제 우위를 점하면서 지수가 급락을 했고, 연준의 자산 규모
축소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도 주가 하락에 이제 기름을 이제 들이붓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매매 전략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제 연준 금리 인상과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고 이 영향으로 오늘 또 한번 우리 시장도 변동성 강한 흐름을 보일 텐데요. 코스피 기준 2100포인트, 코스닥 기준 720포인트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수소차, 친환경차 섹터 중심으로 개별주 중심 이런 종목들로 단타 단기 매매를 하면서 현금 확보에 주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GMB 코리아인데요. GMB 코리아 기업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979년 2월 23일 자동차 부품 및 기계 공구류의 제조, 가공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총 7개의 종속 기업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지난 10일 내년 수소차 관련 예산 확대 소식에 이어서 현대차가 2030년까지 수소차 분야에 7조 6천억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수소차 섹터가 급등을 한번 보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자원부 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전기차, 수소차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획기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니 믿어달라 이렇게 밝히면서 어제도 수소차, 전기차 섹터 중심으로 이렇게 상승을 많이 보였습니다. GMB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수소차에 전동식 워터펌프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새롭게 개발 중인 수소차도 GMB 코리아가 수주를 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MB 코리아는 또 하나가 이제 수소차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이렇게 차세대 친환경 섹터의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력을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수소차뿐만이 아니라 향후 친환경차라는 이제 대세 흐름에 충분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고 2차 전지, 수소차, 친환경 섹터는 내년에도 입지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매매 전략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지금부터 7,500원까지 최대한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1차 9,000원, 2차 만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8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요, 2019년 개장 첫날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자 합니다. 입시 코디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식 코디들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코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이 너무 커서 고민이신 분들 혹은 이익이 있는데 언제 매도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SNS를 통해서 참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